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5.9%가 오르게 됐습니다. 가구당 서울 기준으로 대략 5,400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 건데요. 가뜩이나 요즘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른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보험비만큼은 단돈 100원도 아깝지 않게 납부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암과 종신보험을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왜 암과 종신보험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두 가지 보험이기도 하잖아요. 이 둘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바로 종신보험하고 암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종신보험 하면 비싸고 또 암보험 하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보험을 한 번에 준비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암과 종신보험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어떠한 일이 많이 발생할 건데요. 상해, 다칠 수 있죠. 질병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 우리가 살면서 늙어갈 수가 있겠죠. 사망, 그리고 남한테 돈을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물론 추측하셨겠지만 아마도 사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아마 사망, 우리는 언젠가는 사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늙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상해는 혹은 아프거나 다칠 수는 이거는 확률적인 거겠죠. 그리고 배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보험으로 대비를 한다면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돈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다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비율적으로 한다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사망 반드시 일어나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돈을 생각했을 때 사망 같은 경우는 내가 반드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적게 빨리 준비한다면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노후는 내가 빨리 준비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는 거고요. 질병 같은 경우는 안 아플 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배상 같은 경우는 준비만 한다면 내가 힘들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보험가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설문을 했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가입한 거를 보니까요. 실손보험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암보험, 내가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꼭 필요한 거는 알지만 비싸서 그런지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번째였고요. 질병이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은 해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다 돈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깨는 게 보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이 중도 해지 경험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위급할 때는 여윳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깝게도 보험을 4년간 유지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돈은요, 반드시 필요한 돈과 갑자기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돈은 결혼, 주택, 교육, 은퇴같이 반드시 꼭 필요한 돈이 있고요. 갑자기 필요한 돈이 있는데 이런 질병이나 사고, 요양, 시직에 관련되는 갑자기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주택 같은 교육, 은퇴에 관련된 돈은 차곡차곡 미래에 관련돼서 매달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질병이나 사고에 관련된 돈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갑자기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마련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돈을 준비할 때 큰 목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결혼이나 주택에 관련돼서는 통장을 마련해서 모을 수도 있고요.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거, 은퇴에 관련돼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질병이나 사고에 관련돼서는 보험을 통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연령에 맞는 보험 비율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물론 20대에 맞는 보험과 30대에 맞는 보험, 연령별로 필요한 보험은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종신보험이 가장 필요한 나이는 언제일까요?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가장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은퇴 이후에는 종신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보험이 제일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노후를 바라보고 있다면 연금보험이 가장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 연령에 맞는 보험 비율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미리 준비만 한다면 내 비율은 다 적정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고 연령층 분들한테 질문해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될까 물어봤더니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연금의 중요성이 필요성을 거의 모르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 하기 때문에 지금 60세 분들 같은 경우는 제2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고충들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직업 없음에서도 고민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 사망과 생존의 위험을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사망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할 때 종신보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위험은 뭐일까요? 바로 3명 중 1명이 이상 걸린다는 암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종신으로 준비하고요. 암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죠. 하지만 사망에 대한 보험, 위험, 암에 대한 위험,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한다면 큰 돈이 들게 마련인데요. 종신보험 우리가 1인당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40세 기준으로
암보험 1억만 준비한다 하더라도 보통 20만 원, 30만 원 데리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40세 기준 암보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보통 2, 30만 원, 1억이라고 한다면 보통 2, 30만 원을 훌쩍 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기 기준으로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암은 3명 중에 1명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3명 중에 2명은 안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우리가 암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용입니다. 종신보험은요, 활용하기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암 같은 경우는 비용이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혹시나 암이 안 걸린다면 이거는 다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양자수 시대에 3분의 2명은 이 돈을 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다 날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비용이 아닌 자산처럼 쌓이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단 한 개의 보험으로 이 종신보험과 암보험을 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보험은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연금보험도 필요하고요. 건강보험도 필요하고 우리가 암보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안에 이런 특약들을 다 준비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플랜에서는 암보험과 종신보험을 같이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암으로 인한 위험을 한번 대비하는 걸 예시 한번 해봤어요. 만약 암에 있어서 진단을 안 받았다 하면 사망할 때 1억 원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암에 먼저 진단을 받았다 하면 암 진단금을 먼저 8천만 원을 선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암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사망을 하셨다 하면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암보험 8천만 원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암 진단 이후에는 2천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보험 8천만 원도 되고요. 사망보험금 2천만 원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아유 뭐 이런 게 그럼 암보험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암이라는 거는 대부분 경제적 활동기에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종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망보험을 준비할 때 있어서 따로 준비하기가 힘든데 경제적 활동기에는 암보험을 8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연금전환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연금전환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 암보험이 계속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만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암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보장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보장이 다른 보장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암보장과 종신보험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그 1억 원을 암보장을 받았을 경우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암보험 1억에 남자 40세 남자 기준이고요. 20년 납의 암보험이죠. 40세 남자 기준으로 종신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월납보험료가 31만 8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90살에 아마 이분을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금이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3.375일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이고요. 만약 그 암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21만 6천 원입니다. 90세 기준의 해지환급금은요. 5,197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합해도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플랜에서는 어떻게 금액이 나오냐면요.
1억 원이고요. 40대 기준 한번 봐드릴게요. 남자입니다. 28만 4천 원 320원으로요. 암과 종신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는데 28만 4천 원에 암 8천만 원과 종신 1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뭐 와닿지가 않으시죠? 뭐 암 1억하고 암 8천하고 종신 1억. 50만 원하고 거의 30만 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 애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요. 다른 보험하고 다른 이유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100%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암을 100% 선지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100% 선지급. 그럼 암을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1억을 받았으면 사망에 대해서는 빵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 플랜 같은 경우는 만약 암을 1억을 선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망 시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1억을 받았는데 사망이 3천만 원이 남았다면 3천만 원이 이익이겠네요. 내가 보장 가입한 금액은 1억이지만 사망이 3천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암은 1억, 사망이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합 내가 보장받는 거는 1억 3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 같은 경우는 1억 3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적용 이율이 2.75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 보험료가 낮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비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보험은 채권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보통 20%밖에 안 합니다. 채권 비중이 2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2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60%나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증가해서 사망보험금 또는 진단금이 오를 수가 있고요. 만약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사망보험이 아까 1억이 최대라고 했죠. 하지만 수익률이 높아서 해지연금이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또한 1억 5천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보험의 또 장점이고요. 또 사망보험금 아까 만약 8천만 원의 선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연금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을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한 부분을 또 장점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게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따로 특약을 가입해야지만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데 이 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 자체에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따로가 아니고 기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게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나 유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암보험을 가입하기가 1억이나 가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암을 1억을 준비하면서 종신보험을 또 준비하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주머니 돈 따로 모으기 쉽지 않으신데 암보험을 1억을 준비하시면서 납입면제 효과도 누리시면서 내 주머니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면서 이 돈을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돈을 나중에 사망보험금으로 자녀한테 물려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험의 장점입니다. 내가 만약 혹시나 유방암에 걸린다면 납입면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녀분들한테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도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보험의 장점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암이 걸리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3분의 2의 확률은 내 자녀한테 사망보험으로 3천만 원 줄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내가 유방암에 걸린다면 암진단금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암이 안 걸린다면 연금전환을 통해서 나의 노후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 보험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암보험 1억을 여자분이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과 연금과 암보험을 동시에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할 수 있기는 쉽지가 않는데요.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세 여자분은요, 암보험 1억과 사망보험금을 하는데 10만 원대입니다. 40세 여자분은요, 20만 원대예요. 그리고 50세 여자분도 30만 원대입니다. 우리가 20만 원대, 30만 원대를 돈은요, 1억이라는 암보험과 종신보험을 같이 동시에 이 돈을 준비하기는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돈을 암보험 1억이라는 돈과 사망보험금 같이 준비하면서 내 노후까지 같이 준비한다? 이거는 큰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 1억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여성이 유방암 주변에 내 친구들 유방암 걸린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다빈면제가 되는 거예요. 유방암 정말 흔한 건 다 아실 겁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전립선암 정말 많은 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납입면제 조건 정말 장점이고요. 정말 특이한 점은요.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식 비중이 60%나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서 내 적립금이 늘어나면서 또 선지급도 받을 수 있으면서 사망 시에도 3천만 원이라는 내 사망보험금이 남아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갖고 가면서 내 연금 또한 준비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벌써 쌀쌀한 날씨가 되는 10월인데요. 오늘은 마무리 하시면서 암보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내 노후를 한번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증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미래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종신보험 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 하나로 암보험이나 목돈 마련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싸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재희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안수현 전문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가성비 보험 준비입니다. 단 한 번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입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일단 보험의 세계에 발을 딛는 순간 보험이 얼마나 주는 혜택이 큰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쌓여가는 이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가성비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은 정말 무조건 다다익선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 많이 만나본 것 같은데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살 때 가성비 굉장히 많이 따지시죠. 그런데 보험에도 가성비가 있다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보험 전문가가 말하는 가성비 있는 보험은 또 어떤지 궁금하시죠? 아나운서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보험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당 평균을 제가 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를 빗대어 본다면 2개 정도 아닐까요? 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 무려 7.4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한 가구당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20개에서 28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여기서 손을 한번 잠깐 펴주시겠어요? 손바닥 하나에 손가락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바닥이 하나, 거기에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해서 손바닥이 5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이겠죠. 이렇게 손바닥 하나에 손가락이 5개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보험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평균이 7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이 7개를 다 잘 가입했는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문의를 주셨던 분은 52세의 남성분이신데요. 가지고 계셨던 보험의 수가 무려 10건이었습니다. 와, 좀 대단하죠?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보험 개수가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험이 많이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점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가지고 계셨던 보험 중에 치아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을 제외하고 종합보장보험만 무려 7건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다 분석해 볼 시간은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험표로 같이 보실 텐데요. 암과 뇌와 심장질환에 대해서 3대 질환 대비를 하고 있었던 보험입니다. 일반암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유사암은 30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뇌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만기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15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인 겁니다. 바로 이 가입한 시기로부터 따지게 되면 2028년에 만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입니다. 보험 전화 받아보신 분들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보험료가 3만 원인데다가 암보장도 기존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으니 추가로 준비를 하셨던 건데요. 딱 암진단금 1,000만 원씩 부담이 없으셔서 2개나 가지고 계셨던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갱신형으로 2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암보험입니다. 표를 보시면 표적항암 약물치료라는 담보가 있죠. 바로 신치료법이 나오게 되면서 준비를 하게 되셨던 보험인 건데요. 이렇게 원하는 담보만 딱 이렇게 골라서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준비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내가 A라는 담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B라는 담보를 함께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요. 보험에는 주계약과 특약이라는 구성이 되어 있죠. 내가 특약으로 어떤 담보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험마다 주계약을 또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계약이 일반암이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도 함께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만 원대의 보험으로 20년 동안 갱신되는 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다음으로 드디어 마지막 보험을 보실 텐데요. 손해보험회사에 준비하셨던 종합보장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심장과 뇌의 이대 질환에 대해서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수술비가 있습니다. 수술비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심장과 뇌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 수술 2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계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질병 종수술입니다.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1종부터 5종까지 그 수술 방식에 따라서 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3일 초과라는 내용 적혀 있죠.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서랍에 고이 보관하고 계셨던 증권 지금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래전에 보험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입원 일당에 이렇게 3일 초과 혹은 4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담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꼭 한번 확인을 지금 해보세요. 지금 유사암인 그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해도 3일 이상 입원을 못하게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벼운 질병이라고 한다면 4일 이상 입원하는 건 정말 병원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고 병석에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담보 보장받기 조금 어렵겠죠. 이렇게 5가지의 보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총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가 31만 원이었습니다. 이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조금 아쉽다라든지 만기가 찾아온다라든지 갱신 주기가 조금 짧다라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다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네, 기존에 보험을 10가지나 갖고 계셨다라고 하죠. 게다가 트렌드에 맞게 추가도 하고 하신 걸 보니까 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가성비 있게 보험 준비하기였죠. 바로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을 알차게 채워넣은 것이 가성비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장을 여러 개로 쪼개면 쪼갤수록 내가 그 보험에 드는 사업비도 들어가고요. 또 원하는 담보를 가져가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보장도 함께 챙겨가야 되기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일정 이상 금액을 가입해야지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성비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었죠. 기존 보험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보장들을 깔끔하게 2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함께 알아보기 전에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치료, 돈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암에 대해서 잘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요. 많이. 네, 상하는 선 없이 많이. 네, 아무래도 많이 대비할 수 있으면 많이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좋겠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텐데요. 1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암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치료 평균 자금이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만 가지고 측정한 자료인데요. 암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다니게 되는 직장 혹은 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구간을 포기해야 하겠죠. 그런데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도 바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달 정도를 기다려서 예약을 해야지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치료 준비 기간부터 회복 기간까지 내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생활비는 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87%가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가끔 실손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손보험만으로 준비하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손보험,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기존에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됐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동적인 현금 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빚을 내고서라도 암 치료 자금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마음 편히 치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돈까지 걱정해야 된다니 너무 불안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1억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이 되었는지 표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회사의 암보험인데요. 일단 암 진단 자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암보험을 여러 개 준비하셨던 거에 비해서 다 보장을 모아 합쳐보게 되면 4천만 원 정도밖에 준비하고 계시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일반암에 대해 2배 금액인 8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납입이 완료된 보험에 2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총 합쳐서 1억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되었는데요. 유사암 진단비는 다 모아서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2천만 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암 치료법에 대해서도 표적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등으로 골고루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서 든든한 보험이 되었죠. 그 다음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종합보험을 보실 텐데요. 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내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뢰주신 분은 보험료보다는 내가 아플 때 아쉬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드린 보험이라는 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과 뇌의 2대 질환에 대해서 이제 현존하는 가장 넓은 진단금인 뇌와 심혈관 질환 진단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술비 부분인데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질병 수술, 또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죠. 이건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2개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100만 원부터 58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질병으로 수술해도 100만 원, 그리고 혹시나 심각한 질환으로 수술하게 되면 120대 질병 수술인 2천만 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더욱 든든한 보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여기 종수술비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병원은 아팠던 곳이 계속 또 아프게 되죠. 그래서 자꾸자꾸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종수술비는 여기서 수술을 할 때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매번 아파도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겠죠? 그 밖에 다쳐서 수술을 하게 돼도 상해 수술이 100만 원부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종수술비까지 110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든든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입원 일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3일 초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루 혹은 이틀을 입원하시게 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인 1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중에 혹시나 남에게 배상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1억 한도까지 대신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아랫집에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물건을 파손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리고 또 요즘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내 강아지가 남을 물어서 피해를 입힌 사고,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담보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보험을 2가지로 간략하게 줄이면서 총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는 25만 원으로 매월 부담하는 금액이 6만 원 정도 줄게 되었는데요. 기존 15년이나 20년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비해 갱신 단위가 3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더욱 안정적인 보험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가성비도 챙기고 그리고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보장까지 일석이조의 보험이 되었죠?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가성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암 치료에 평균 6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드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암에 있어서 1억까지 또 보장을 해주시는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든든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얘기를 나누면서 의뢰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의 보험으로 보험료 상관없이 든든하게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든든하게 준비할 걸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으로 쪼개서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만큼 돈을 더 사용하게 된 건데요. 항상 우리 나중에 준비해야지,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 준비해야지라고 하게 되는데 그중에 아프게 된다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다 완치가 돼서 멀쩡하게 된다라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나를 완전 건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한번 아팠던 사람으로 분류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보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험 준비를 할 수 없게 된다라든지 똑같은 보장을 돈을 더 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발병률 1위인 갑상선 암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유사암, 이 유사암에 준비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보장이 좋을 때, 또 한시라도 젊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보장, 어차피 준비해야 될 보험을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겠죠. 다양한 보장들을 정말 다 준비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좋지만 가성비 좋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또 미래 대비책을 마련해 본다면 가성비를 챙기는 좋은 전략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보험을 가입하기 힘들겠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네, 만약 그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년이나 5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거는 잘 찾아보신다면 현재 암을 치료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암 보험 이외에 뇌나 심장, 수술비 이런 걸 준비하신다면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뇌나 심장, 수술비는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암보험 이외의 거는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이 암보험은 가입하기 힘들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꼭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저에게 다소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무지외반증 수술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무지외반증도 당연히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이힐 같은 높은 구두를 신거나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게 되면서 발가락 옆에 뼈가 많이 튀어나오는 이런 것이 무지외반증인데요. 이걸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정말 많죠. 현재 수술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종수술비가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은 보통 1종으로 분류되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120대 수술비가 있죠. 이렇게 몇 대 수술비 이런 걸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3가지 담보 놓치지 말고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네요. 실손으로도 대비가 가능하고 또 수술비 특약으로도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사회 초년생인 아들을 위해서 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연금보다 종신보험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종신을 먼저 해야 할지 연금을 먼저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신은 사망보장이고요. 예, 연금은 저축의 개념이 더 강한 목적인데요. 저라면 연금을 먼저 준비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는 노후의 준비가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면 연금을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한다면 습관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먼저 시작하면 더 빨리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금액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월급이 늘어난다면 또 시작하고 해서 시작하고 또 나중에 만기돼서 또 시작하고 해서 그런 만기되고 또 시작하고 이런 저축의 그 만기되는 그런 만기의 그런 기쁨을 한번 느끼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자녀가 또 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신도 준비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금, 그 다음에는 종신 이런 순서대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20, 30대 나이일 텐데 어린 나이에 연금을 시작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연금을 먼저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종합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환급금을 주는 보험이 있고 안 주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환급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보장성 보험에는 크게 해지 환급금을 주는 보험과 주지 않는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장도 받고 혹시나 여차해서 해지하게 됐을 때는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때 내가 낸 돈을 전부 다 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암보험이라고 한다면 암에 보장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또는 그 보험에 드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가 보장받는 보험료에 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그만큼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환급금을 주는 보험이 주지 않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높죠. 그런데 물론 준비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 금액이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은 보험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성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납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환급금이나 적립되는 보험료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축이나 혹은 연금 등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면 더 돈을 많이 모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목적 또 보장하는 목적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치매 관련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 이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중증일 때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약간의 치매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의 치매 많이 받고 싶지만 약간의 치매는 많이 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치매라는 게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제 점차 심각해지는 게 이제 치매죠. 지금 주위에 보면 그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친구분들, 부모님들 보면 하나둘씩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 나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둘씩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경증일 때는 사실 뭐 1,000만 원 하지만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증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경증 진단금 뭐 1,000만 원, 중증 진단금 뭐 1,000만 원 이런 진단금보다는 사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치매라는 이런 질병이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이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인 거고요. 한번 그 치매라는 질병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언제 끝날지가 모르고 지속적으로 100이든 150이든 계속 그 병원비, 생활비가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쪽으로 생활비 받는 뭐 생활비라든지 지속적인 병원비를 대신할 그런 진단금 외에 생활비를 대신할 이런 병원비를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